안녕하세요. 김능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집값이 스물스물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놔도 팔리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거품이 심한 데다가 중국, 호주 등 글로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 큽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강보합, 달러는 보합, 금과 은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증시가 연동하는 것처럼 닮아가고 있어서 거품이 심한 서울 아파트는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친 서울 집값, 부동산 역사상 최대 폭락, 중국 경제 위기, 집값 폭망 중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은 은행권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고요. 집값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게 내년 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는데 길게는 3년까지 내다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비 교환이 따로 없죠. 부동산 대폭락의 원인, 지금은 집값이 하락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상승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상승할 이유는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5억짜리가 11억이 됐는데 12억이 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떨어지면 추풍 낙엽일 텐데. 먼저 일본 부동산 닮은 꼴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거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락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금융위기가 지금 워낙 불안해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글로벌 경제도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국 금융위기 터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반토막 밑으로 빠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중국과 글로벌 부동산 동조화, 설령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지금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도시들이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동조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중국 다음으로 거품이 심한 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서울 부동산 거품 세계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붕괴된다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 한국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위험, 우리나라 경기 모든 조건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전망도 지금 다 낮추고 있고요. 정부의 3차 부동산 종합대책. 자, 지금 현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편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글로벌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 엄중하기 때문에 집값까지 잡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거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3차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죠. 자, 서울 집값만 거품 확대, 터질 일만 남았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유동자금이 많다,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피상적인 거 또는 저금리다, 이런 간단한 것으로만 이제는 잣대를 재면 안 돼요. 이제는 경제로 접근해야 돼, 부동산을.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경, 상해, 홍콩 집값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밴쿠버 계속 하락 중입니다. 밴쿠버 버블이 정말 심하거든요. 런던도 그 많이 뛰었던 런던도 추락하고 있고, 시드니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간 6에서 25% 폭락 중입니다. 특히 홍콩이 많이 빠졌고요. 북경, 상해 등 중국, 그 다음에 런던, 밴쿠버, 시드니 거의 10% 이상, 15% 정도의 하락폭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보세요. 원이 더 커졌죠. 자, 지금 어제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아마 집값이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최대치를 본다면 일단 올 겨울도 지나고 아마 정부 정책이 따로 나오지 않은 한은 총선 때까지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폭등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톱하는 순간 이제 집값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부동산 추락 요인, 미중 무역 충돌과 세계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 R&D 디플레이션. 아까는 제가 미세하게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거시적인 거예요. 2014년 이후에 5년간 폭등, 사실상 6년간 폭등이죠. 자, 지금 2018년 이후 추락했다가 다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정부 부동산 대책 강화, 버블 폭발을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위기, 소비 심리가 아주 악화됐고요. 투자 수요 둔화, 안전자산 이동, 세계 집값 동조화 현상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동조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만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라 위태롭다는 겁니다. 부동산 폭락, 부동산. 자, 어떤 사람들이 위험하느냐? 특히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는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을 냈든 안 냈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택이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안 좋아요. 많이 뛰었으니까 포만감의 현 단계에서는 좋은데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 집값 3투장 자, 얼마 전에 배수했거나 작년에 배수했거나 이런 분들은 위태롭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들 위험하고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들 이해가셨죠? 자기 자본금에 비해서 부동산이 좀 비중이 높은 분들 대출 절대 비중이 많은 사람 즉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유주택자 대출은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소득에 비해서 대출 빈도가 이게 비율이 높은 것도 위험하죠. 갭투자자들 언제 집값이 떨어져 갖고 경매당할 위험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분양 분양권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위태로워요. 일단 지금은 대출을 많이 낀 분들 주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 폭락 시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그런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정부의 추가 규제 제3 종합부동산대책 자, 이 빨간 것은 추가 규제고요. 이 파란 것은 제3 종합부동산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큰 틀에서 분양가 상한 지역이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연하고요. 다주택 누진세, 채권 입찰제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40년 연장,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임대 비율도 확장.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은요, 분양가에 대비해서 거기 조합원들이 그렇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폐지, 대출 금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축소, 혜택 폐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예 임대사업 자체를 없애자 이 안도 지금 서민들 층에서 계속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3 종합부동산대책이 나온다면 뭐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즉 2주택자 50%, 3주택자 60%로 예전 노무현 정부 때 회귀한다 이거예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 현실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여버리고 현실화시키면 체감적으로 종부세나 보유세 와닿는 금액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서 2년에서 2+2 또는 3년으로 아예 전세제도를 드린다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거 또는 아예 일시적 2주택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지금 2년이잖아요. 이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계속 연장하는 방안. 그 다음에 DSR 1주택 대출 전면 규제. 지금 1주택도 고가 아파트까지도 해줬었잖아요. 이제 고가 저가 할 것 없이 전면 규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강화. 9억에서 6억으로 낮춰버리면 대부분이 이제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및 추가 지정. 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종합대책이 됐던 아니면 일반 종합대책이 됐던 지금 제가 거론두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이니까 여러분들 바짝 신경을 써야 돼요. 집값 폭락시 얼마나 떨어질까? 자, 최소한 떨어지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몇 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송파구 잠시동 아시아수촌 46평 보세요. 자, 이거 2007년에 19억짜리가 12억까지 빠졌어요. 무려 7억이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이게 25억까지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었죠. 예상 가격이 지금 19억. 자, 실질적으로 25억에서 19억 뛰면 6억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거보다 비율이 적게 떨어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15억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13억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13억. 딱 50% 잡으시면 돼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 7단지 34평 2007년 15억 됐던 게 반타작 이하로 떨어졌어요. 7억. 어마무시하죠? 자, 그런데 2019년 이게 3배 뛰었습니다. 20억. 예상 시세는 14억.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10억입니다. 기본. 자,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49평 2011년 14억, 2013년 6.2억으로 무려 2배 이상 한참 많이 떨어졌는데 2019년에 정고점도 회복 못했어요. 자, 2023년 예상은 8억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얘도 역시 6억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부동산 버블 폭등 과정 보시면 총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2013년 9억이 바닥이었어요.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성경인자 31평 6년간 무려 15억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자고요. 9억짜리가 24억이 됐어요.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죠. 자, 2015년에 2년간 4억이 쪘습니다. 13억이 됐다가 2017년 2년간 2억이 쪘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15억, 24억, 무려 9억이나 쪘어요. 특히 17, 18년에 집값, 올해도 마찬가지고 17, 18년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뛰었다. 이걸로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얼마나 집값이 많이 폭등했는지 깨닫고 원상복귀를 시켜놓는 게 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세를 뽑으시면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까만 것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파란 게 좀 많이 생겨났죠. 집값이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다 까만 게 좀 많죠. 집값은 특성상 파란 것이 이어질 때는 파란 것이 쭉 이어지고 까만 것이 이어질 때는 까만 것이 쭉 이어져요. 까만 건 상승, 파란 건 지금 하락이거든요. 자, 폭등으로 나왔죠. 특히 2006, 7년에는 정말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부터 13년 보세요. 다 파란 것으로 보이죠. 한 4년 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2014년부터 2019년 상반 2018년까지 다 까만 것만 안 보이죠. 엄청 폭등했는데 2019년은요. 상반기 하락, 6월 달부터 12월 현재까지 상승. 이 지금 궤도를 밟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만큼 2020년에서 2023년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이죠. 대충 봐도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4년 단위로. 그렇죠?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중국 주요 도시 집값 폭락 현황 한번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칭다오 20%나 폭락했어요. 1년만. 이거 2019년 11월 자료니까 아주 최근 자료입니다. 광저우 17포인트 폭락했고요. 정저우 12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기타 부저우, 텐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다 할 것 없이 1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요. 홍콩은 지금 단기간에 20% 이상 폭락 중이랍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 상승률. 제가 이렇게 11월달 거래량이 적다고 하니까 아직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월달, 9월달 거래한 것은 11월달 신고 안 하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격은. 11월달 신고 안 한 건 1월달 신고하듯이 이 앞에서 거래된 것들이 이때 신고된 것도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11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9, 10, 11월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거래된 게 신고되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아, 11월달에 거래된 거 신고 아직 안 하고 12월달에 하니까 거래량이 적게 느껴진다.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그 이전에 신고했던 것은 11월달에 안 합니까? 똑같은 자격이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게끔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만 올라가고 있지 거래가 없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심각합니다. 세계 도심 아파트 구입 가격 서울 보세요. 지금 37.5%나 폭등했네요.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 일본이에요. 일본이 91년 꼭지를 찍었죠. 그리고 이만큼 내려왔는데 정말 많이 빠졌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본식 버블이 터질까봐. 차라리 그냥 폭락하고 바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식 버블이 터지게 되면 이 짱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기간에는 한 5년 만에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게 무려 25년이나 걸렸다고요. 2013, 14년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헤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이 커지면 이럴 짝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짝 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는 좀 집값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부양책 쓸 게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미 일본 생산 가능 인구 실질 주택 가격 이거 비례합니다. 뭔 말이냐? 지금 이거 미국부터 보자고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까만 거예요.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직주근접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직장 수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요 집값도 떨어져요. 거의 비례해요. 일본도 보세요. 쌍둥이지. 이거 부동산이고 빨간 게 이건 생산 가능 인구인데 거의 닮아가지 않아요?
똑같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급감 이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 경기도는 안전권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투기꾼들이 가가지고 지방 집값 띄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버블지수 변화. 지금 이거 위에 거는 빨간 것은 매매, 파란 것은 전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 아주 심각한 버블이라고 제가 찍어놨죠. 국민은행 자료입니다. 이거 그냥 경미한 버블도 아니고 심각한 버블. 여기 옛날에 2006, 7년 그에 맞닿고 있다고 제가 빅데이터도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강남 4구가 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울 평균치가 높고 강북 14구는 상대적으로 버블 빈도수가 낮다. 자, 근원물가 우리나라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물가 지금 상승이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위험까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디플레이터 빠졌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이게 바로 총 물가지수고 파란 게 이 빨간 게 주택지수인데 2006, 7, 8 옛날에 꼭지 찍었을 때 이게 그리고 2011, 11, 12, 13 이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고 지금 전체적으로 잘 봐보세요. 집값이 엄청 뛴 것 같지만 물가하고 별로 차이 안 나죠. 차이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자,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을 하면 이때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집값 상승이나 집값 상승이 약간 높거나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만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꼭 여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락하 연기를 지어보세요. 얘나 지금 거품이 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얘 물론 집값은 더 뛰었고 이거 추락하면은요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태다 보니까 집값만 많이 뛰다 보니까 물가보다 많이 뛴 것으로 보여서 이게 거품이 심한 거고 결국은 물가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여기 8.8억이에요. 대단하죠? 자, 6대 광역시 평균은 2.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6대 광역시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서울 최근에 올라가는 곳들 강남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0.82, 양천 0.54, 목동 위주로 뛰었죠. 영등포 0.40, 금천 0.35, 송파 0.34, 광진 0.31. 자, 경기도는 수원 영등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0.62, 0.47 과천이 뒤를 이었고요. 성남 중원구 0.35, 성남 분당구 0.27, 성남 수정구 0.25. 즉 무슨 말이냐? 강남 성향이 있는 곳들이 뛰고 있다. 집값은 폭등, 종부세는 찔끔. 지금 여기 보세요. 뭐 30억, 60억짜리 이런 거 보지 마요. 여러분들 서민 아파트 12억 이하부터 15억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10억 이하, 비싸면 18억까지 여기요. 집값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배 이상 뛰었어요. 기본 10억, 20억 뛴 곳들이에요. 그런데 종부세는 찔끔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증가액 65만. 그래놓고 지금 뭐 폭탄이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60억 이상짜리들은 2,700만 원이나 내요, 세금을. 그런데 대략 한 20억 미만 선에서는요, 늘어나봤자 100만 원. 이걸 가지고 지금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가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배 때려야 돼요. 10배. 집 가지고 장난 못 치게. 2020년 추가 금액 해봤자 여기 6만 원 뛰고 37만 원 뛰고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집값은 지금 여기 보면 12억, 15억, 18억 하는데 그 100만 원도 안 뛴 거 가지고 뭐 세금 폭탄이네. 특히 조중동. 세금 폭탄 맞아요? 당신들 배나 부리겠지? 자, 세금 폭탄 아닙니다. 자, 부동산 전망 설문조사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 계속 뛴다고 해요, 지금. 정부가 잡지 않으니까 뛴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향후 일반인들도 계속 오른다가 훨씬 많아요. 지금 떨어질 것이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금 부동산 정책 못하고 있다 57까지 올라왔네요. 잘하고 있다는 별로 없고. 자, 여기 보시면 동북권 쪽 그리고 동남권 쪽이 있는데 특히 이 동북권 쪽 제가 많이 권하고 싶어요. 왜?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 싼 곳이 많습니다. 서남권도요. 여기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 있죠. 좀 권하고 싶고 나머지 곳들은 좀 더 비쌉니다. 하락장에 잡으세요. 지금 많이 올랐던 곳들 빅데이터를 보니까 과천입니다. 그 다음 구리, 송파, 마포, 분당, 광명, 용산, 강동, 양천, 강남, 서초, 하남 이런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곳은요. 잡지도 마세요. 많이 뛴 곳이니까.
버블이 지금 아예 경고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집값이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내년 총선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까지 올랐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 자산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자막에 알려드린 대로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